네, 자 그러면은 1월 급여 앞 시간까지 1월 급여를 입력했으니까요. 2월 급여부터 나머지 거를 입력을 해볼 텐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진섭 씨는 그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입사를 했었죠. 6월 달에. 그래서 1월부터 5월 달,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일단 복사를 해서 6월 달에 이진섭 씨를 급여를 입력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입력한 다음에 8월에는 다시 성동일 씨를 퇴직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까지 입력한 다음에 12월은 밑에 자료 수당이 있는 건으로 메뉴를 바꾸어서 입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 급여 자료 입력하면 꺼내시고요. 여기서 귀속 연월일을 2월로 바꿔보세요. 네. 아, 그랬나요? 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현주의 상조회비 10,000원을 빼먹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노현주 상조회비 10,000원 제가 빼먹은 거 추가했고요.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자, 2월을 선택하시고요. 구분은 1급여 하시게 되면은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팝업 창에서 전월 데이터 복사하겠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재계산을 만약에 그 2월 달에 뭐 바뀐 내용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재계산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재계산. 그래서 전체 사원 누르고 확인해주면 재계산을 한번 하게 되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재계산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복사할 때 재계산이 자동 되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3월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이번에는 요거 한번 눌러보죠. 복사 후 재계산. 그러면은 아까 그 재계산 눌렀던 창이 나오죠.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재계산이 되면서 입력이 끝났고요. 4월 것도 입력하겠습니다. 4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다시 5월도 입력하겠습니다.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확인. 6월 거 입력하겠습니다.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이진섭 사원 나타났죠? 이진섭 사원의 6월 급여 입력을 합니다. 자, 이진섭 선택하시고요. 기본급 195만원 연장 근로가 30만원 차량 보조 식대가 10만원 보육수당 없고 직책수당이 5만원 상조회비 10,000원까지 상조회비 10,000원 빼먹지 마시고 넣고 한번 여기 맞춰봅시다. 지급 총액이 240만원 나와야 되고요. 지급액 개는 비과세가 40만원이 나왔는데 40만원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0만원 맞죠?
이렇게 해서 6월 거 이진섭 씨 추가했습니다. 자, 7월로 복사하겠습니다. 7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자, 8월로 가기 전에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이제 8월 달 급여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동일 씨 8월 퇴사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022년 성동일 선택하시고 20번에 퇴사 날짜를 8월 25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로 오셔가지고 8월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갑니다. 8월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줍니다. 확인. 자, 성동일 씨의 사원 명에 보면은 중도 퇴사자라고 표시가 됐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퇴사자 정산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동그라미 3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기본 공제가 있고 특별 공제는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사항은 여기 있는 그 기본 공제 즉 인적 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배우자 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사항.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납부한 거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입력된 거죠.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급여자료 입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하고 추가적인 특별 공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반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58만 1,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영. 그래서 소득세가 마이너스 52만 8,360원 7월 달까지 납부한 것이 더 많이 납부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금을 공제액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총 지급액에다가 총 지급액에서 공제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 환급액을 더해 가지고 422만 9,870원을 입금해 주면 되는 거죠, 회사가. 자, 성동일 씨 중도 퇴사자 정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도 퇴사자 발생했기 때문에 9월에 가면 성동일 씨는 명단이 빠지겠죠. 9월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9월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네, 성동일 씨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10월로 복사하겠습니다. 10월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확인. 11월까지 복사합니다. 11월까지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이제 12월은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복사해 가지고 상여만 추가로 입력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2월로 바꾸시고 구분을 또 바꿔줍니다. 급여 더하기 상여로. 급여 더하기 상여로 선택한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기본급 밑에 상여가 나타났을 거예요. 자, 기본급 밑에 상여 여기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500만원 상조회비도 그대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노현주씨 상여금 350만원 넣어줍니다. 나머지 수당은
지난달하고 다 똑같죠? 이진섭 씨 상여금 입력하십시오. 195만 원. 나머지 지난달과 같죠? 네. 이렇게 해서 12월 급여를 다 입력을 마쳤습니다. 시험에서는요, 한 달치를 문제로 내요. 예를 들어서 10월달 급여를 입력해라든가, 뭐 3월을 입력해라든가, 한 달치만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그 급여자료 입력 문제에 이슈가 되는 것은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당 공제 등록에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잘 해야 이 지금 급여자료 입력에서 어려운 건 별로 없잖아요. 그 표 보고 그대로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당 공제 등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과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네. 뒤에서 이제 연습 문제 또 이 수당과 공제 등록에 관한 연습 문제가 뒤에 또 우리 모의고사 풀이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반복하게 됩니다. 자, 294페이지. 우리가 이 급여 자료를 만약에 1월달 급여 자료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잖아요. 소득세.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때 납부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 보고서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자, 필요지식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우리는 급여를 25일 날 지급했으니까 다음 달 10일이니까 예. 아시겠죠? 1월 달 급여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전체, 법인세 전체,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게 근로소득만 원천징수가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외부에 학원을 운영하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사내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그 학원 강사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거하고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또 법인에게 뭘 지급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했다. 그럼 법인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소득세법 127조,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사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한 것하고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면 이러한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8월분 급여자료 중도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조회만 하면 작성이 돼요.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 급여자료 입력 또는 수당 등록을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그 소득관리,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선택하시고 귀속을 8월로 해주시고 귀속 8월 지급도 8월에 지급했죠? 8월로 해주십시오. 귀속과 지급이 같은, 여기서 지급이라는 것은 이 급여, 근로소득의 지급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은 8월로 해주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맨 상단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용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우리가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계산한 인원이 4명, 또 중도 퇴사자 정산한 인원이 1명, 일용근로소득자는 없고 연말정산 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의 그 항목별로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간이세액에 의해서 4명 직원들에 대한 것은 총 지급액은 이렇게 되고 소득세는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동일시 중도퇴사자 정산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52만 8,360원이 발생했으므로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이번에 납부할 소득세는 마이너스 33만 3,660원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없으나 신고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퇴직소득 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사항을 다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입회사 근연기, 퇴양, 그리고 법인세 모두 신고한다. 이거. 그래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외에 법인세, 원천소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실무수행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TAT 1급에 가면은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실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인사급여에 가게 되면은요, 여기에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타 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TAT 2급에 보여지는 이 메뉴는 인사급여 메뉴가 100%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TAT 1급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메뉴가 더 늘어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금액이 맞는가 한번 볼까요? 334660 우리가 작성한 거에도 예, 334660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당월에 환급을 신청하느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이제 9월달 급여를 주고 나서 원천징수 한 거는 또 10월달에 또 신고하잖아요. 그때 납부할세액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차감하고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환급액이 있다고 해서 이번 달에 환급 신청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음 달에 납부할세액이 발생하니까 그때 공제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해라 문제에서 하면은 여기다가 환급 신청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환급을 신청해라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여기다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액이 얼마 있다 이렇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전월 미환급액이 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차월로 2월 된 환급액이 8월 거에서는 조회가 되지만 9월 거 조회하면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일로 딱 오는 거냐.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 세액 데이터를 주는 경우 있어요. 여기다 입력해 주신다. 지금은 9월달로 작성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9월달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귀속을 9월로 하고 지급도 9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네. 지금은 우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죠? 전월, 차월, 2월 된 환급액이 9월에서는 전월 미환급액으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납부할 세액은 19만 3,7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3만 4,660원의 미환급 세액이 있으니까 (19만 3,770원을) 빼면 다시 14만 960원이 잔액이 아직 남아있어요. 환급액이. 그래서 9월에도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거죠. 요만큼이 또 10월달로 미환급세액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 하는 문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NC에서 평가시험 볼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 하나 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원 한 명을 어떤 사원 한 명의 급여 자료를 여러분이 입력을 할 겁니다. 그 입력을 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조회만 하면 돼요. 조회를 하면 여기에 간이세액 한 명 총 지급액 얼마, 소득세가 나와 있으면 소득세 얼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여기 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소득세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가 반드시 계산돼야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이진섭 씨 거 1월 달 거를 입력한 걸 보면은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총 지급액이 작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부양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전월 미환급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수기로 써주는 거예요. 12번에다 적어주면 돼요. 자, 우리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총지급액이라는 난이 있잖아요. 여기 총지급액이라는 난, 여기. 이 총지급액에는 비과세가 빠진다. 이거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해놨죠. 총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2호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빠진 금액이다.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이수 영수증 메뉴 상단에 중도를 클릭해서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 내역을 반영할 수 있다. 우리는 아까 중도 퇴사자 정산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제가 이제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시험지에다가 일용직 사원 이론 공부할 때 일용직 사원 그 산출세액 납부세액인가요? 일용직 사원의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그 절차가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은 메뉴가 하나의 메뉴로 되어 있어요. 1급 시급제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입력하고 세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일용직 급여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루에 15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틀을 일을 했다. 그러면 30만 원 소득 공제를 해놓은 거예요. 일을 3일 했다. 그러면 45만 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 6%를 곱하기 하는 것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죠? 산출세액의 55%를 계산해가지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문제로 냈다 이겁니다. 요 과정을. 예. 급여, 그 다음에 소득공제 얼마냐, 세율은 몇 %냐,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그리고 산출세액 공제는 얼마, 세액공제는 얼마냐, 그래서 결정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칸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쳐놨어요. 여러분이 여기다 칸에다가 숫자를 다 적으면 돼요. 자, 일용직 사원 등록하는 거 해볼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급여자료 입력할 때 그 지급 방식에서 매일 지급하는 경우하고 일정 기간 지급한다. 요 선택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매일 지급으로 선택을 하면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 예를 들어서 99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득세가 아예 산출이 안 됩니다. 소액 부징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은 매일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000원 미만의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만약에 990원이 나왔다. 그러면 징수가 안 되니까 아예 소득세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나오더라도 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아까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겠습니다. 신민경 일용직 사원이 생산부 직원입니다. 1급 20만 원이고요.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자, 근무는 15일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을 했어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원 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사 일자 이런 것 등 또 자료가 그걸 가지고 사원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의 사원 등록은요. 여기에 있죠.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코드 7001번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 850327 2000009라고 되어 있네요. 입사 날짜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2022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 날짜 이거 15일날 일단 안 넣어도 돼요. 퇴사 날짜는 퇴사했다고 아직 볼 수는 없으니까. 주소 생략. 나머지 부서 이런 거 없네요. 쭉쭉쭉 내려가 보시고 급여 지급 방법 매 일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지급 1번 선택해 주시고 정상급여 20만원 1급직 이라고 0번에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연장급여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연장급여 방식 그냥 지나가시고 국민연금 1당 1지급 건강보험료 1당 1지급 건강보험료 계산 안 될 겁니다. 자동으로 고용보험료만 여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계산이 안 될 거고요. 고용보험료는 계산이 될 겁니다. 그대로 두셔도. 자, 계정 과목을 생산직이니까 500 잡급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잡급을 검색해 보시면 500번대의 잡급이 생산직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코드 처리할 때 507번으로 하면 돼요. 판매직은 805번입니다. 자, 507번. 됐습니다. 급여 사항을 이렇게 계정 과목까지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일로 갈까요? 12월 달입니다. 귀속을 12월로 입력하시고 지급도 12월로 입력합니다. 부서는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엔터 하시고요. 자, 신민경 나타날 거예요. 12월 달력이 오른쪽에 보이시는데 근무한 날짜 있죠. X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다시 X로 됩니다. 그래서 근무한 날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까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십니다. 15일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상급여 20만원이 매일매일 2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거기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빠지고 고용보험료만 근로소득세와 함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신민경 사원은 300만원의 지급액 중에서 고용보험료 24,000원 공제하고 소득세 2250원 공제하고 지방소득세 1950원 공제해서 차인 지급액 295만 3,8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원 등록 급여 입력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 296페이지에 풀이가 있는데요.
차인 지급액이 295만 3,800원 우리하고 일치하죠?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라 그랬네요. 12월 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부터 12월 귀속이 그렇고 지급도 12월부터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 일반직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자 3명 2,095만원의 세금은 91만 6,070원 일용근로 A03에 1명 총지급액 300만원의 소득세는 2만 250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만 반영이 되는 거죠. 전월 미환급세액은 우리가 8월달 그것이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까지 실습해 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